안녕 공부미들, 안녕하세요. 안다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질문이 많았던 유튜브 촬영하는 방법, 편집하는 방법 이런 거를 총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촬영편이랑 편집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촬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카메라나 장비들 그리고 촬영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 다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여기 촬영방인데 저는 방을 하나 따로 이렇게 스튜디오로 쓰거든요. 일단 들어가 볼게요. 따라라라따 옛날 사람 완전 따라라라라 짠. 여러분들이 좀 많이 보시던 그런 배경이죠. 아무래도 저는 좀 다양한 컨셉으로 메이크업을 찍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방을 하나 쓰는 게 좋아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뭐 자기 방? 아니면 거실? 이런 데서 그냥 배경 이쁜 데서 찍으면은 훨씬 더 자연스럽고 좀 예쁘게 나올 거예요. 일단은 맨 처음으로 조명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조명 어떤 거 쓰시냐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질문이 많았는데 제가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서 조명은 없는 게 최고예요, 여러분. 메이크업이나 이런 거 찍을 때 자연광이 진짜 최고고 자연광이 메이크업 색감도 제일 잘 보이고 이쁘게 나오거든요. 근데 막 햇빛을 이렇게 정통으로 쏴버리면 얼굴이 완전 하얗게 날아가니까 햇빛 진짜 좋을 때 얇은 커튼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 뒤에 있는 약간 요런 커튼 같은 거? 이런 거 하나 싹 씌워가지고 메이크업 찍으면은 정말 예쁘게 나옵니다. 낮에 촬영할 시간이 있고 채광이 좀 잘 드는 그런 집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굳이 조명을 사지 않고 자연광에서 찍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저는 보통 새벽에 많이 촬영을 하기도 하고 컨셉 같은 거를 잡아서 많이 찍기 때문에 자연광보다는 조명광이 좋을 것 같아서 조명광으로 이렇게 많이 찍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조명을 해서 찍지만 낮에는 되게 햇빛이 이쁘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햇빛 좀 들어올 때 여기를 좀 배경으로 하거나 아니면 이 햇빛을 받아서 이쪽을 배경으로 하거나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많이 찍고 있어요. 일단은 저는 조명을 총 3개를 쓰고 있고요. 맨 가운데는 링 조명이랑 양옆에 룩스 패드를 이렇게 두 가지 놓고 쓰고 있는데 이거를 직접적으로 맞으면은 메이크업 색감도 날아가고 얼굴이 너무 하얗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반사광을 싸가지고 반사되는 빛을 받을 수 있게끔 벽에다가 좀 싸게 그냥 은박 돗자리를 붙였는데 이런 식으로 은박 같은 돗자리를 붙이셔도 되고 아니면은 반사가 좀 잘 되는 화이트 보드 같은 거 이런 거를 깔아도 좋고요. 아니면 그냥 흰 벽 이런 거에다가 쏴주시면 좋아요. 근데 직접적으로 맞는 거보다는 무조건 반사광으로 맞는 게 좋다는 거. 균일하게 조명을 쏴야 돼서 가운데에다 링 조명, 양옆에다 룩스 패드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명은 진짜 다다익선이에요, 여러분. 많을수록 좋아요. 일단은 많게 하고 그 다음에 카메라나 이런 거에서 어둡게 하면은 알아서 카메라가 빛을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조명은 사실 많을수록 좋은데 예산이 그렇지가 않으니까 진짜 꼭 조명을 사야 된다 하면은 저는 일단은 룩스 패드 2개? 이 정도를 추천을 드리고 나는 이 룩스 패드도 살 돈이 없다. 이거 비싸잖아요. 막 40만 원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안 된다 하면은 그냥 집에 있는 스탠드 같은 거 있잖아요. 스탠드를 벽에다가 싸서 맞아도 되고 아니면은 스탠드에다가 종이 호일이나 하얀 봉투 이런 거를 씌워가지고 좀 은은하게 빛이 올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연출을 해서 하시면 돼요. 저도 돈이 없을 때는 그냥 스탠드 2개 이렇게 해가지고 했었거든요. 배경에도 저는 조명이 좀 들어가는데 이게 얼굴에만 조명을 쏘는 거다 보니까 배경은 좀 어둡게 나올 수도 있고 안 예쁘게 나올 수도 있어서 저는 좀 집에서 안 쓰는 이런 스탠드 같은 거를 이용해서 은은하게 햇빛이 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런 것들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같이 이렇게 배경이 좀 밝아지게끔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그리고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렇게 딱 정중앙에다가 조명을 놓고 내 뒤에 이렇게 빛이 퍼지게끔 이런 식으로 많이 연출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뒤에다가 백라이트를 주면은 머리카락도 좀 빛나 보이고 약간 후광이 살짝 나는 것처럼 좀 예쁘게 연출이 되거든요. 저는 약간 쿨한 메이크업 이런 거 할 때는 이렇게 흰 조명으로 뒤에 빛나게 하고 아니면은 좀 웜한 메이크업 이런 거 할 때는 이렇게 따뜻한 조명을 쏴가지고 노란빛이 나게끔 이렇게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평범한 스탠드인데 안에 있는 전구가 변환 전구여가지고 하얀색도 되고 노란색도 되는 그런 전구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명까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 카메라 설명을 드릴게요. 이전부터 계속 쓰던 카메라는 80D 요거를 계속 썼었는데 요게 이제 단종이 돼서 요거랑 비슷한 기종은 90D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메인으로 쓰고 있는 카메라는 여기 있는 캐논 EOS-R인데 이게 캐논 카메라 중에는 그래도 되게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명이나 뭐 다른 이런 데 돈 쓰는 것보다 카메라를 비싼 거 사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여건이 안 되면 그냥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요즘 핸드폰도 잘 나와가지고 몇십만 원하고 좀 싼 것들 그런 거 쓸 바에는 차라리 핸드폰이 낫다고 보고 아니면은 조금 돈을 많이 써가지고 좋은 카메라를 장만하는 게 전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가성비 있게 이제 촬영하려면 그냥 자연광에서 좀 좋은 카메라로 찍는 거? 그리고 삼각대에는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책상 위에 올려놓고 쓸 수 있는 작은 스탠드가 있고 하나는 바닥에다 해서 높게 쓸 수 있는 저런 삼각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작은 삼각대는 되게 싸고 가격도 좋고 좀 가성비 좋아서 제가 오래오래 잘 쓰고 있고 저 큰 삼각대는 제가 저번에 그냥 필요해서 급하게 구매했는데 생각보다 좋아서 잘 쓰고 있어요. 구매하실 때 이제 인터넷에 막 좋다 소문난 이런 것보다는 직접 카메라 매장 이런 데 가가지고 한번 써보고 나한테 잘 맞는 거 골라가지고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마이크인데 제가 이제 주로 쓰고 있는 마이크는 여기 책상에 있는 로데 마이크인데 제가 이걸 좀 잘못 사가지고 카메라에 바로 꽂을 수 있는 게 제일 좋은데 USB로 꽂을 수 있는 걸 사버려서 저는 이거를 컴퓨터에다가 연결을 해가지고 컴퓨터로 녹음을 해서 싱크 맞춰가지고 그런 식으로 편집을 하고 있어요. 마이크 좀 추천을 드리면은 로데라는 브랜드가 마이크 브랜드 중에서는 좀 가성비가 좋은 브랜드여서 거기 있는 제품들 중에서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한테 예산에 맞춰가지고. 그래서 제가 세팅해놓고 쓰는 환경은 전반적으로 이런 느낌인데 벽에 돗자리 붙이고 그 앞에 조명을 쏘고 중간에다가 카메라 설치하고 그리고 컴퓨터가 이렇게 있는데요. 컴퓨터는 사실 여러분들은 굳이 필요가 없기는 한데 저는 녹음 때문에 필요하기도 하고 한 번씩 카메라에다가 모니터를 꽂아가지고 모니터에서 화면을 볼 때가 있거든요. 카메라랑 이제 모니터에 연결할 수 있는 잭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바로 꽂으면은 보통 모니터에 바로 전달이 되거든요. 카메라 화면 이런 거 크게 보시고 싶은 분들은 모니터에다 바로 꽂아서 보시면 돼요. 근데 저는 모니터보다는 이렇게 패드에 보는 게 조금 더 편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모바일이나 태블릿 이런 걸로 유튜브를 더 많이 보게 돼가지고 모니터 화면의 색감을 맞추는 것보다 핸드폰의 색감을 맞추는 게 더 좋아서 태블릿에다가 연동을 해가지고 카메라 화면을 보고 있어요. 이게 좋은 게 태블릿이나 핸드폰에다 연동을 하면은 바로 촬영을 할 수가 있고 바로 설정도 할 수가 있어가지고 되게 편해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이렇게 화면을 띄워놓고 중간에 거울을 놓고 마이크까지 놔서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이 카메라는 팔기도 좀 애매하고 좀 그래가지고 그냥 삐캠으로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화장을 하기 편하게 이런 트롤리를 구매해가지고 여기 트롤리에다 자주 쓰는 화장품들, 도구들을 넣어놓고 바로바로 꺼내서 메이크업을 하고 있어요. 여기가 이제 저는 그냥 벽이거든요. 약간 이런 민트색 벽. 그래서 여기다가 커튼 레일을 달아서 이렇게 커튼으로 좀 가려놨어요. 만약에 이걸 좀 바꾸고 싶다면 커튼만 바꾸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출을 하시면은 좀 다양한 배경에서 촬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색 조명이 있거든요. 조그만한 이렇게 빨간 색깔 조명을 쏘면은 배경이 빨갛게 바뀌죠. 그래서 제가 록사나 메이크업 할 때 이런 빨간 조명을 쐈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로 연출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성비 아이템입니다. 보통 막 배경지 사가지고 여러 가지 배경지로 해가지고 찍잖아요. 물론 그러면은 조금 더 퀄리티가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좀 번거로워서 색 조명을 이렇게 구매를 해가지고 벽에다가 써서 배경색을 바꿔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본으로 이렇게 흰 커튼을 놓고 계속해서 변경을 해가지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커튼 레일이나 이런 걸 달 수 없는 집이다, 옷을 받기가 힘든 집이다 이러면은 옷 행거 있잖아요. 옷 걸 수 있는 행거, 그거 제일 높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커튼 같은 거나 천 이런 거 찝어버리면은 바로 그냥 배경 완성입니다. 저한테 이런 배경 집게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로 이렇게 배경 찝어버리면은 되게 튼튼하게 고정이 되거든요. 행거 하나 사서 이렇게 높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커다란 천 그런 거나 아니면 커튼 같은 거를 집게로 이렇게 찝어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카메라 설정 방법이랑 사용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카메라 메뉴에 들어가면은 동영상 녹화 화질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녹화 화질은 보통 FHD 아니면은 4K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4K까지 이제 편집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컴퓨터나 장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별로 없어서 보통 FHD, FHD라고 되어 있는 설정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유튜브 볼 때 재생 화질 설정할 수 있잖아요. 거기서 1080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그게 바로 FHD, FHD라고 되어 있는 크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정을 하시고, 그리고 옆에 보면은 숫자가 적혀 있는데 이거는 프레임이라고 하는 기능인데요. 프레임은 이제 1초에 사진이 몇 장이 들어가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막 움직이잖아요, 영상이. 엄청 많은 사진들이 이렇게 겹쳐가지고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약간 스톱모션처럼 이렇게 띠띠띠띠 이렇게인데, 이게 너무 많아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프레임이라는 건데, 보통 30이랑 60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해요. 유튜브 영상은 보면 1080, 60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 어떤 거는 1080, 30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보통은 30으로 많이 찍고요. 왜냐면은 그게 1초에 30장인데 60보다는 훨씬 가벼우니까 편집하기도 조금 더 쉽고 해가지고 FHD 60프레임으로 설정을 했는데 59.94라고 되어 있는 게 60프레임입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일단은 카메라가 보면은 여기에 이제 찍을 수 있는 모드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중에서 M이라고 써진 모드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M이라고 되어 있는 모드는 내가 모든 거를 다 수정을 해가지고 나한테 맞춰서 촬영을 할 수가 있어요. M 모드로 냅두면은 크게 보통 3가지 값을 조정할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셔터 스피드랑 조리개, 그 다음에는 ISO, 이렇게 3가지가 있거든요. 이 3가지만 아시면 돼요, 여러분. 이 셔터 스피드는 이 셔터가 카메라가 사진을 찍을 때 깜빡 찍잖아요. 그래서 그 속도를 어느 정도로 할 거냐라고 설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어려우니까 그냥 외우세요. 내가 만약에 FHD 30프레임으로 촬영을 한다 하면은 셔터 스피드를 60으로 하시고, 아니면은 내가 FHD 60프레임으로 촬영한다 하면은 셔터 스피드를 125로 하시면 돼요. 무조건 내가 찍는 프레임보다 2배로 설정을 하시면 돼요. 30이면 60, 60이면 125. 근데 왜 125냐고 하면은 셔터 스피드에 120이 없어요. 120이 없어서 125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FHD 60프레임으로 해놨기 때문에 125로 설정을 해놓고, 그 옆에는 조리개 값인데요. 조리개는 이제 카메라가 빛을 얼마나 받아들일 건지에 대한 값이에요. 숫자가 작을수록 빛을 더 많이 받고 숫자가 높을수록 빛을 더 적게 받아요. 근데 우리는 집에서 찍는 건 웬만하면은 좀 어둡기 때문에 밖에서 찍는 게 아니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최대한 좀 밝게 해주시면 좋아요. 근데 만약에 내 얼굴이 완전 밝아서 다 날아갔는데 밝게 하라 했으니까 밝게 해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거는 이제 본인한테 맞춰가지고 해주시면 되는데, 웬만하면 아마 제일 밝게 해야 될 거예요. 실내는 좀 어둡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해놔도 되게 어둡거든요, 카메라 화면이. 그때는 이 마지막에 있는 ISO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ISO는 숫자가 커질수록 밝아지거든요. 보통은 이 ISO가 1600이 넘어가면은 약간 노이즈 같은 게 생기고 화질이 좀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약간 맥시멈을 1600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안에서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언니 이렇게 다 했는데 너무 화면이 어두워요 이러면은 조명이 좀 부족하거나 그런 거거든요. 조명을 더 많이 하거나 아니면은 햇빛이 좀 더 잘 들 수 있게 밝게 만들어가지고 해주시면 돼요. 조금 어렵죠, 여러분?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는 SD카드라고 저장을 할 수 있는 카드가 있는데, 그것도 크기가 좀 다양하게 있거든요. 뭐 16, 32, 64, 128 등등등. 근데 웬만하면은 저는 64기가짜리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128이 넘어가게 되면은 용량이 너무 커서 컴퓨터나 핸드폰, 태블릿 PC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저는 한 64짜리를 차라리 2개, 3개 가지고 있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알려드리는 건데 이거는 제 브이로그 전용 카메라예요. 소니 X3000R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액션캠인데 여기 위에는 액션캠이고 밑에는 이렇게 삼각대가 같이 세트로 되어 있는 걸로 구매를 했고요. 여기에 조그마한 화면이 있어서 이 액션캠이 찍고 있는 모습을 화면으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 아쉬운 점은 배터리가 너무 짧아요. 밖에서 브이로그 찍을 것 같으면 배터리를 한 3, 4개는 들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짧아. 네,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 촬영편이 끝났는데요. 혹시나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물어봐 주시고요. 다음에는 2편 편집편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시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려요. 그러면 안녕! 안녕!